반갑습니다. 저는 정밀쌤이고요. 정밀하게 수학의 기초 쌓기 1-1 이제 개념편 오리엔테이션 시작할 건데, 먼저 이제 학습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학습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교재 안내까지 같이 지금 설명드려야 되다 보니까 제가 뒤에다 영상 붙여드렸거든요. 그거 시청하시고 나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수기 1-1 학습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그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제 교재랑 같이 설명드릴게요. 교재 자체가 이제 기초편하고 개념편하고 유형편하고 시험 대비편,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는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처한 형편이 이제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현행이지만 이제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개념편을 이렇게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편 이렇게 수강하셔도 괜찮고, 저 기초편하고 이제 시험 대비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필수적인 건 아니고, 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개념편 듣고 유형편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은데, 바로 위로 올라가서 자, 2-1을 수강하셔도 괜찮아. 2-1 개념편을 수강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1-1 같은 경우가 이제 2-1하고 연계되는데, 2-1이 이제 1-1의 상위 호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다뤘던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심화서, 유형서나 이제 심화서를 가게 되면 또 만나볼 수 있지만, 2-1 기본편을 가도 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 취사 선택에 따라서 심화 과정 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편으로 먼저 공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좀 나는 좀 여유롭다, 좀 공부하는데 뭐 괜찮다 싶으면 개념편 듣고 이제 유형편 듣고 이렇게 지금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념편 똑같이 수강하시고 유형편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교재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중간 부분만 이제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또 되면 기말고사 학습 부분을 또 다시 한번 학습하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 요 기초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이 지금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그 특정 연산이 좀 이따 이제 불러드리겠지만, 어쨌든 특정 연산에 관련돼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보면 정수와 유리수 계산이나 아니면 이제 소인수분해 계산할 때 기본적인 약수와 배수 개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특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이 다 반영되진 않지만 일부 단원이 중학교와 이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학습이 좀 미흡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조금 이제 좀 수학을 좀 소홀히 했다가 중학교 와서 이제 새롭게 좀 공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7회 안에 다 이제 반복 학습이 되도록 제가 교재를 따로 구성해 놨고, 너무 쉬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등에선 다루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주된 내용은 뭐냐면 약수와 배수, 그 다음에 약분과 통분, 그 다음에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이 특히나 좀 어려웠다, 특히 나눗셈이 좀 어려웠다 그러면 정수와 유리수를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좀 난해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수강하신 다음에 이제 수강하시면 되시고, 그동안에 뭐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에 무리가 없었다 그러면 요 기초편을 건너뛰고 개념편부터 수강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본인 형편에 맞게 강의를 이제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어서 학습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예비 중위를 포함해서 현행 학습을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편부터 수강하시는 게 당연히 맞으시죠. 이제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주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선행 학습을 지금 해야 되는 경우에 보면은 선행 학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아이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중학교 커리큘럼을 좀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순환 반복식이라 그래서 뭐 대수 파트, 수와 연산이죠. 연산 파트하고 그 다음에 도형 파트하고 자료 해석 파트랑 규칙과 대응 파트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 그러니까 영역이 네 가지 영역인데, 그 네 가지 영역이 순환 반복식으로 해서 조금씩 확장되면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학기별로 분리가 되는데, 1학기 때는 이제 대수 파트라고 해서 이제 연산 파트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함수 파트가 이제 1학기 때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1학년 1학기는 2학년 1학기로 연계가 된가, 1학년 2학기로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2학년으로 넘어가, 2학년으로. 그래서 1학기로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1학년 내용하고 2학년 내용 전체 다 요 뒤에 것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굵직한 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1학년 1학기하고 2학년 2학기 내용이 바탕이 돼서 3학년 때 이렇게 다뤄진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1학기는 1학기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2학기는 2학기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학생들 보면은 도형 파트가 좀 어렵잖아. 특히나 보면 이제 6-2의 그 제일 마지막 5단원, 6단원을 보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원기둥하고 원뿔 구를 이제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일부 학생들한테. 왜냐면 도형이라고 하는 건 좀 센스가 있으신 분하고 없으신 분하고 좀 이해도 차이가 아무래도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뒤에 부분이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끝나면 느낌상 6학년 2학기가 좀 미흡하다고 이제 판단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잘 살펴보시는데 제일 명확한 기준은 뭐냐면 이 6학년 2학기, 1학기 아니야? 1학기 아니고 1단원, 2학기의 1단원의 분수의 나눗셈인데 분수의 나눗셈이 1학기 때도 있고 2학기 때도 있어요. 근데 2학기 걸 선생님이 이제 드는 이유는 뭐냐면 6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분수하고 나눗셈은 나눗셈인데 자연수까지만 다루거든요. 이거 말고 2학기 때 다루는 건 이제 분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하고 나누는 거 있죠. 요거야, 요거. 그래서 역수치에서 약분하는 것까지 잘 되셨으면 선생님 경험상 대체로 뭐 무난하게 잘 넘어가세요. 그래서 뒤에 있는 도형 파트는 어차피 2학기 때 나오기 때문에 1학기 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냥 수강하시면 되시는 거고, 봤더니 이게 좀 미흡해요. 그럼 이제 역으로 추정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배우는 단어이 뭐냐면 소인수분해야. 물론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소인수분해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들어서 처음 공부하시는데 이때 영향을 주는 파트가 어디냐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거기에 보면 이제 약수와 배수, 약수하고 배수. 자, 요 개념이 좀 약하다 그러면 받아들이는데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오래 걸려요. 조금 오래 걸려. 다른 학생보다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선생님이 기초 수업을 따로 두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 자체가 불안한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선행학습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요게 지금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약분하고 통분인 거잖아. 약분하고 통분이 기반이 돼서 분수의 덧셈하고 뺄셈을 공부하죠. 그 다음에 또 그게 기반이 돼서 분수의 곱셈하고 나눗셈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나눗셈이 되는 친구들은 뭐 덧셈도 가능하시고 뺄셈도 가능하시고 당연히 곱셈도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보라시는 거고, 만약에 이게 미흡한데 앞에 있는 요 있죠. 덧셈하고 뺄셈하고 곱셈은 괜찮았다 그러면 수강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마지노선이야? 이게 마지노선이야? 일단 분수와 나눗셈이 괜찮다. 그러면 뭐 하시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좀 불안한데 여기에 대한 기초 개념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이걸 잘 못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약수와 배수부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약수와 배수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앞에 있는 혼합계산부터 수학을 이제 소위 말해서 놓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날이 오잖아요. 이게 자립심이 좀 강해지잖아요. 자립심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그 전까지 이제 엄마 말 잘 듣고 숙제 열심히 하다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경우가 이렇게 가끔 생겨요. 그래서 뭐 살짝 뭐 3월이나 4월에 초등학교 5학년 얘기야. 그때 조금 이렇게 수학을 놨다 그러면 거기에 좀 불안하잖아. 이제 거기가 불안하면 이제 쟤도 불안하니까 취사 선택을 좀 잘 하신다.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에 보면은 이게 분수까지는 뭐 잘 했는데 도형 파트가 불안해서 얘까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설명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기준이 명확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고 나서 수강하시면 되신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이어서 수업 안내를 드리면 목차가 좀 여러 개가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강좌별로 잘 이렇게 끊어놨어요. 자, 그런데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크게 보면 네 가지 파트로 구분돼. 네 가지 파트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배우는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할 때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 활용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와 류수 계산의 계고, 여기까지 해서 뭐냐면 수 체계가 일단 완성이 돼요. 중학교 때 배우는 수의 연산이 일단 확정이 되고, 문자화식부터가 이제 오리지널 중학교 이제 1학년 수준에 해당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로 이제 그 초등학교랑 연계된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냐면 요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요게 좀 보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파트에 들어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문자화식까지죠. 문자화식까지가 이제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된 거고, 1차 방정식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기말고사 때 봐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거 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혼합계산부터 쭉 배웠던 이제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그 다음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부분들이 다 어디랑 지금 연결되는 거냐면 여기랑 연결되시는 건데, 특히나 보면 이제 5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이제 약수와 배수 부분 있죠. 약수하고 배수 부분. 자, 이 부분이 여기랑 지금 연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기초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기초 강의를 좀 따로 두고 있으니까 기초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때 뭐 별 무리가 없었다. 물론 이제
뭐 응용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야. 응용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기본 문제 정도는 뭐 스스로 이제 풀어볼 수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수강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의 곱셈하고, 물론 분수 잘하면 이제 소수도 잘 하기 때문에 소수점만 잘 이동하면 되죠. 그래서 분수의 덧셈, 그다음 뺄셈, 곱셈, 나눗셈이 어디에 지금 영향을 주냐 그러면 4강하고 6강, 선생님 교재 기준에서 4강하고 6강 여기에 연계가 된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6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이제 학년과 학기, 3학기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지금 여기에 연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이후로부터는 이건 중등 과정이에요. 중등 과정이어서 뭐 초등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새롭게 지금 다시 지금 정립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네모 치고 어떤 수 같은 거 보면 네모나 뭐 세모나 뭐 동그라미 이렇게 쳤던 거 있잖아. 그거를 실제로 이제 문자를 갖다 집어넣는다 보시면 되겠어요. 문자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차이는 뭐냐면, 문자를 안 쓰게 되면 이제 도형으로만 표시했을 때는 역, 연산만 가능했었는데, 이항이라고 하는 이제 쉬운 계산법을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자를 갖다 도입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산을 더, 식에 대한 계산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중등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 좌표평면과 그래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보면 정비례 관계, 요 정비례 관계를 판단했을 때 보면은 초등학교 때 규칙과 대응 파트가 있어요. 규칙과 이게 대응 파트가 있는데, 대응 파트. 물론 이제 이거 잘하신 분들이 좀 이해도가 좀 높은 경향이 있지만,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 이렇게 깔아드리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고 뭐 기본 개념인데, 개념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건 뭐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지금 10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5년 정도 됐어요. 이제 강의한 게 15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늙어 보이나? 아닌가? 젊지 않아? 선생님이 강의를 빨리 시작해서 그래. 빨리 시작해서 그런데 한 15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개념 설명 쉽게 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 정평이 나 있어. 쉽게 설명해. 쉽게 설명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거는 연산조차 불가능한 경우야. 연산조차. 뭐 통분이 아예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약분 자체의 개념이 아예 없는 경우 있죠. 아예 없는 경우를 위해서 선생님 기초 강의를 지금 두고 있는 거고, 그것까지는 설명 못 하지만, 얘네들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려요. 하나하나. 기초 수준에 맞게. 다 설명드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예 그냥 뭔 말인지 모르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각의 흐름 순서대로 있어. 생각의 흐름 순서대로.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이제 흐름 순서대로 하는 건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정의 순서대로 돼요. 정의 순서대로 되는데, 정의 순서가 뭐냐면 이제 앞뒷 내용이 이제 문맥에 따라서 결정되다 보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초등 개념하고 이렇게 딱 섞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생각의 흐름 순서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일단 1차적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생각의 순서대로 교재가 지금 서술돼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일반 시중 교재들은 스스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이제 실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지금 수강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어서 이제 학습 안내를 좀 드리면, 예습이 있고 이제 복습이 있잖아. 예습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습은 선생님이 이제 권해드리지 않고 수업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은 좀 중요하신데, 복습은 어떻게 하시면 이제 워크북으로 하시는데, 자, 1강 수업을 들으시면 1강 워크북으로 이제 복습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강 수업하시게 되면 여기 2강 워크북으로 복습하셔갖고 16강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면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100% 제가 다 풀어드리니까 교재에 있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시고, 여러분 이제 워크북인데 대체로 보면은 한 15문제에서 뭐 많으면 한 20문제가 하여튼 넘지 않도록 선생님이 좀 조정을 좀 해놨어요. 뭐 살짝 넘는 것도 있는데 그건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라서고, 선생님이 이제 그 일주일 학습에 맞게 선생님이 이제 난이도하고 이제 개수 조절 좀 해놨으니까 그렇게 지금 연습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뭐 일반 시중 교재를 더 연습한다 뭐 좋아. 그것도 괜찮아. 좋아. 뭐 더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최소 워크북 정도까지는 이제 복습을 해 주신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등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개념서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 있죠. 개념을 이제 서술하니 개념이 당연히 명확해야 되는 거니까. 자, 개념 공부 이렇게 하시고 나서 유형 강의가 따로 있어요.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얘는 이제 개념에 더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개념이 3이고 개념이 7이고 문제풀이가 3이야. 그 다음에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실전적으로 선생님이 다시 실전적으로 좀 설명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이제 개념 이해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러면 요거는 좀 실전적으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중간에 개념이 뭐 살짝씩 생략될 수가 있죠. 너무 뭐 기초적인 내용만 설명하지 않고 문제에 꼭 필요한 것만 추려서 선생님이 좀 설명한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사고 유형서인데 그 구분하는 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제가 이렇게 있고 예제 밑에 보면 이렇게 유제가 있잖아, 그지? 그럼 예제하고 유제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개념서라고 보시면 돼. 일반 시중교재도 고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서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개념이 뭐 살짝 있는데 개념이 있으니까 개념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반 이제 대표 문제라고 해서 뭐 교재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시중교재는 말하는 게 좀 다르지만 대표 문제라서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표 문제에 해당되는 그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특정 유형. 말 그대로 유형서니까. 그게 한 3개나 4개씩 이게 딸려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유형별로 쭉쭉쭉 문제가 나열되어 있는 거는 이제 유형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설명하고, 예제 설명하고, 유제 설명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는 개념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하는 건 이제 개념편이고, 유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 따로 이게 두고 있어요. 따로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 공부하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1차 방정식 활용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해. 특히나 보면 이제 농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속시하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이제 그 증가감소, 그 다음에 과부족이라고 해서 뭐 초콜릿을 3개 나눠줄 때는 뭐 5개 남고, 4개 나눠줄 때는 뭐 2개가 모자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4가지 파트를 그냥 가장 어려워하시거든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뭐 일반적인 문제들은 좀 쉬워하고, 이 3가지 영역을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자, 요거는 선생님이 별도의 강의를 지금 두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10강하고, 여기가 지금 10강,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1강, 여기가 지금 12강이 되겠어요. 요거 공부하실 때 보면, 문제가 별도로 나갈 거야. 왜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잘하는 학생은 뭐 워낙 잘하고, 조금 이제 미흡한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나는 그냥 개념 강의를 이제 위주로 이제 개념 이해를 위주로 하고, 나중에 유형 강의에서 이제 요런 실전적인 문제들, 좀 심화 과정 문제를 좀 접근하겠다. 그러면 놔두셔도 괜찮아. 1차적으로 놔두셔도 괜찮고,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정도까지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심한 문제까지는 안 풀어봐도 돼. 2번째 공부할 때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이미 좀 학습을 좀 했다. 그래서 중간중간 구멍 난 게 있어서 개념 학습을 듣는다. 그런 경우에는 요런 파트 문제를 이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별도로 제공하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야. 여력이 되시는 분만 푸시면 되는 거고, 의무사항은 여기 워크북 복습 문제 있죠. 15문제, 20문제 정도 되는데, 그거까지만 좀 풀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어요.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수학 자체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초가 사실 없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나 아니면 개념이 아직 내게 체화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새로운 개념을 이제 만나뵀을 때 어떤 느낌이 선생님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선생님 설명 드릴 거고, 뭐 선생님 자체도 사실 뭐 모범적인 스타일이 아니야. 모범적인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학습량이 한번 처지면 계속해서 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은 양을 투입하고도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을 한단 말이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뭐 개념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뭐 공부에 손을 놓는다거나 그런 일은 뭐 전혀 없고, 그냥 선생님 당부사항은 뭐냐면은, 뭐 문제라고 해봐야 뭐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미루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만, 어쨌든 하려 그러면 누구나 지금 할 수 있는 양이야. 누구나 지금 할 수 있는 양이다 보니까, 하루에 1시간이 안 걸려요. 보통 한 30분. 뭐 많아야 한 40분 안쪽에서 이게 끝나는 거의 대부분의 그 정도 양이 되는 건데, 그 정도 양만 미루지 않고, 잘 그날그날 치우시면 돼. 그날그날 수업을 한 날 기준으로 해서 그날그날 잘 치우시면 되고, 치울 때 기준은 뭐냐면 당일 복습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당일이 안 되면 그 다음날죠. 다음날 오전이든 오후든 다음날 학습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만 24시간이 넘어가기 전에 웬만하면 좀 학습을 좀 하신다.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 스케줄에 따라서 뭐 격일제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 뭐 월수금에는 뭐 수학학원 다니고, 뭐 예를 들면 화목토에는 뭐 영어학원 다닌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뭐 이틀에 2시간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이제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학습은 어떤가 수업에 좀 근접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복습하는 시간이 수업 들은 직후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어요. 그리고 미루지 말고
그날 잘 치우면 적은 양을 이제 공부하지만 상당히 고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니까 그것만 좀 당부드리고, 전반적인 수업, 이게 직접적인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